네, 6월 5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증시와 거시경제 압박 요인 하나가 지금 사라졌죠. 이 디폴트 우려가 이제 해소가 됐고, 그렇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이제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이냐, 이게 지금 관심사이죠. 관심사이고, 가장 큰 어떤 이슈 요인이라고 하면 지금은 금리 상황을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열리고 6월 금리 결정이 진행이 되는데 과연 동결을 할 것인가? 네, 이 부분이 상당한 관심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AI 관련주들 너무 폭등했고 이제 차익 실현 매물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어느 정도 시장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증시가 단기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물량이 덜 나온다라면 추가적인 반등세를 노려볼 수도 있고 뭐 이런 약간의 변수들이 있어서 이런 한 세 가지 정도만 일단 체크를 하셔도 거시경제의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을 보면 일단 금리 동결 가능성이 훨씬 우세해요. 그래서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뭐 전문가들 분석이라는 걸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엇갈려요. 예, 지금 침체의 방점을 찍는 사람들도 있고 침체보다는 오히려 조금 그래도 금리를 동결을 해서 조금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방점을 찍는 사람들도 있고 결이 살짝 달라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만 하더라도 뭐 어제 기사 톤이 다르고 오늘 기사 톤이 다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되게 골 때리기 조금 복잡한 양상으로 가다 보니까 하다못해 노동 데이터도 막 엇갈리게 나오잖아요. 신규 고용은 엄청 느는데 실업률도 증가하고 있어. 막 되게 희한한 상황이 막 나오다 보니까 전망들도 지금 막 녹록치가 않아요. 이렇게 뭔가 날이 선 명확한 방향성 하나가 딱 세팅이 됐다. 뭐 이렇게 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지금 금리 선물 시장 상황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지금 베팅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현상인 것 같아요. 이 표현도 재밌죠. 완전 고용수 경기 침체. 인플로이먼트는 풀인데 리세션이라는 거 이거 좀 안 맞는 이 결이 다른 단어 지금 두 개를 조합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시장 상황이라는 게 사실 표면적으로 봤을 땐 견고합니다. 일단 신규 노동자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와 생각보다 견고함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죠. 그래서 연준으로서는 이것만 놓고 보면 오케이 추가 긴축 가능 더 가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성장은 불안하고 고용은 증가. 그래서 완전 고용 상태에서 경기 침체를 겪을 수 있다. 참 희한한 상황인 거예요. 이게 고용이 경기 침체가 가는데 어떻게 고용이 완벽하지? 뭐 이런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갖게 만드는 상황이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비드 팬데믹 어떤 임팩트가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또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상황 자체는 재밌어요. 5월 신규 고용만 보더라도 33만 9천 명, 로이터 전망치가 19만 명이었거든요. 훨씬 웃돌았죠. 이렇게 웃도는데 이것만 놓고 보면 이제 연준이 오케이 하는 건데 실업률이 또 증가하고 있다라는 상황 3.7% 4% 아래 이게 또 애매해요. 4% 아래에 있는 것도 다행인데 3.7%로 증가세가 확인되고 있다는 거 모호한 겁니다. 그래서 이 노동 데이터도 지금 두 갈래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기사의 톤도 막 다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연준 머리 복잡하겠는데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밌는 게 또 그거죠. 완전 고용 속에서 경기 침체라는 게 사실상 지금 실질 GDP가 두 개 분기 연속 후퇴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이미 경기 침체인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고용이 뒷받침해 주다 보니까 경제가 지금 뜨거운 거예요. 이거 뭐지 싶은 거죠. 야, 결이 안 맞아요 지금. 그래서 고용 없는 회복 정반대 상황이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Full Employment Recession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저런 표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거시경제 환경이라는 게 뭔가 한 가지 데이터를 놓고 단선적으로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뭐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까지 지금 희한한 상황이 펼쳐지는 걸까? 이런 걸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지표는 전반적으로 호조세, 그런데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침체 시그널. 그러니까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도 오늘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실업률 상승이라는 새로운 경고 신호가 켜졌다. 예. 실업률에 초점을 맞추면은 이제 침체 쪽에 더 방점이 찍히는 거고, 고용 쪽에 맞추다 보면 그래도 아직은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경제가 아직 그래도 불이 좀 붙어 있어. 뭐 이렇게 또 해석이 되고, 결이 안 맞는 게 지금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 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일단 연준 입장에서 머리가 아프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6월에 동결하자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일단 6월. 그러니까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오케이 이제 끝 금리 동결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6월에는 동결시켜서 좀 상황을 보자. 추가로 또 올리더라도 일단 6월에 동결하자. 요런 얘기들이 지금 힘을 좀 받는 거는 요런 희한한 상황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미국 연준이 그렇게 정책적으로 훌륭한 정책 대응을 아주 나이스하게 펼칠 능력이 없다라는 게 지난 1년 넘는 시간 동안 확인이 된 거였잖아요. 인플레이션이 그냥 지나가는 일시적인 거라고 해석을 했던 곳이 미국 연준입니다. 어리버리 친 거죠. 막 지금 과거 인플레이션과도 다르고 코로나 임팩트라는 굉장히 희한한 희대의 사건이 역사적으로 글로벌하게 벌어졌기 때문에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대응들, 금리 이슈, 금리 핸들링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과연 연준이 어떤 정책적인 능력을 나이스하게 보여줄까, 보여줄 수는 있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요. 다음 주에 연준이 저도 동결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떤 근거를 제시할지, 어떤 설명을 할지, 어떤 정책적인 스탠스를 보여줄지 그게 너무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좀만 기다리면 되니까 열흘도 안 남았으니까 좀 기다리면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제레미 시겔 교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하반기에도 이 상승세를 지속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진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AI 열풍, 뭐 엔비디아, MS 이런 관련 AI 관련주들이 지금 폭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들 몇 개 AI 관련주들만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투자 심리 전체 전반을 개선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좀 맥을 못 받고 있는 거, 맥을 못 추고 있는 거는 사실 좀 그냥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흐름이라는 게 지금 크게 어떤 전망 자체가 저희 메인 영상 아침에 올라가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라케시 우페디에 같이 좀 기술적으로 이렇게 중립적인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거의 한 2주 동안 거의 비슷해요. 분석이.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자본시장의 이런 모호성과 더불어서 비트코인도 여전히 모호하다 이런 건 우리가 충분히 조금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바로 좀 XRP 상황과 관련해서 시세, 특히 시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XRP BTC 차트예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단 저항 라인을 뚫어냈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XRP가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퍼포먼스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게 이 차트가 보여주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주요 저항 라인까지 돌파를 해서 지지를 확인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지금 칼레오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가 꽤 보기 좋아. 보기 좋은데 이제 스퀴즈가 준비가 된 것처럼 보여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스퀴즈가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는 숏 스퀴즈가 발생을 해서 급격한 양봉 하나가 펼쳐질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이렇게 이게 지금 우리가 좀 바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한 1달러 정도 언저리까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을 이런 차트를 통해서 그래?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크 디펜더가 올린 거예요. 다크 디펜더가 그동안 무던히 0.53달러 위에서
지지를 받아줘야 된다. 그래야지 다음을 내다볼 수 있다. 이 얘기를 정말 오래전부터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0.54달러 찍고 저항 맞고 빠졌다가 다시금 0.53달러 위로 재돌파 성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후퇴를 하는 과정에도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XRP가 다시금 0.53달러 위에서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해주고 있다라는 것, 이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것, 이런 정도 우리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막 쏟아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범위도 다양한데 뭐 추가적으로 25% 랠리 가능성이 있다. 뭐 6월 14일에 그러니까 힌먼 스피치 공개된 다음 날 92달러 돌파 가능성이 있다. 뭐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갑자기 92달러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건데 이런 말이 나올 정도. 그런데 이런 누가 봐도 조금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좀 드라이하게 보는 사람들한테는 6월 14일 XRP 92달러는 넌센스예요. 이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에도 불구하고 해외 마이너 크립토 미디어에서 기사화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뉘앙스를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분위기가 막 지금 뜨끈뜨끈하기 어떤 전 단계, 그 전조를 보여주는 그런 거구나라는 걸 느끼는 정도. 진짜 92달러 가는 거야, 이거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뉘앙스를 통한 분위기 포착의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크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컵 앤 핸들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 컵 상단이죠. 이 수면 라인, 수평 라인을 돌파를 하면 요만큼의 비중만큼, 요 컵 바닥부터 컵 상단까지 요만큼의 비중만큼 랠리를 하게 될 건데, 그게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게 얼마냐면 0.94달러야. 그런데 in 3 weeks 3주 안에 6월 안에 1달러 언저리까지 갈 수 있을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얻어가야 되는 메시지는 컵앤핸들 패턴이 완성되기 직전 상황이고, 완성된다라면 0.94달러까지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3주 안에 가능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데일리 차트예요. 3주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면 힌먼 스피치가 곧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바로 약식 재판 판결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아니면 양측이 합의 시도를 한다던가 합의와 관련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수도 있고, 이런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이런 패턴적으로도 잘 완성이 된 상황에서 그런 긍정적인 굉장히 의미가 큰 재료가 하나가 빵 하고 들어오면 바로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정도는. 그래서 저는 사실 요번 달 안에 6월 안에 한 요 정도까지 가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좀 소송 이슈도 요런 차트와 맞물릴 수 있게끔 좀 긍정적인 부분이 조금 들어와 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긴 합니다. 좀 보시죠. 일단 당장 6월 13일이 다음 주고 열흘도 남지 않았고, 힌먼 스피치가 공개돼서 그 내용이 또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큰 의미 부여가 될 수 있거든요. 정말 그 왜 이더리움이 비증권이 됐는지 그 과정까지 우리가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내용이 담겨 있다라면 게임 끝난 거죠. 바로 폭등할 겁니다. 한 요 정도까지, 지금 다크 디펜더가 얘기한 한 1달러 언저리까지는 폭등이 바로 훅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아날리스타 토레스 판사가 정말 약식재판 판결을 조금 리플 쪽에 우세하게, 적어도 그런 거죠. 2차 시장에서 판매된 건 증권이라고 보기 어렵지, 요것만 나와줘도 게임 끝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것까지만 돼도 전고 돌파 시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 상황, 그러니까 완승, SEC의 완승이나 리플의 완승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판때기상 그건 불가능하고, 다만 부분 판결인데 그 정도 앞서 말씀드린 2차 시장 이슈만 XRP 증권 아니다 나와주면 그건 그냥 사실상 리플의 승리라고 아마도 세력급 자본들은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조금 이렇게 생각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캡틴 5빅인데 XRP 3데이 차트거든요. 3데이 차트 보니까 지금 삼각수렴 패턴을 뚫고 상단 저항 뚫고 지지받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1달러 갈 거야 라고 멘트를 쳤거든요. 그러면서 차트에는 9월쯤엔 한 1.4달러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 9월이면 소송 이슈도 끝나지 않을까요? 지금 존 디튼이 얘기한 가장 긴
가장 늦게 소송 결과가 나오는 게 지금 9월로 잡혀 있는 건데 9월 전에는 확실하게 조금 정리가 되지 않을까, 갈래가 터지지 않을까, 뭐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는 XRP가 지금 중요 저항 라인에 딱 직면에 있다. 0.54달러 지금 저항 라인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저항 맞고 다시 빠지면 0.48에서 0.49달러 가능성이 있고 나는 여기서 매수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XRP가 추가적으로 더 반등하려면 여기 0.4, 0.5 이 구간 뚫어내야 돼. 전제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빠지면 0.48달러 가능성, 0.55달러를 돌파해서 안정적으로 지지받으면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 뭐 이 정도로 지지라인과 저항라인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존 디튼도 딱 비슷한 얘기를 해요. 이 0.48달러일 때 XRP 막 왜 이렇게 안 가? XRP 리또속 막 이렇게 비판했던 사람들은 아마 1달러 돌파하고 나면 다시 매수하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XRP는 전고 돌파 이후에 10달러 랠리 가능성까지 있다. 그런데 아마 세 자릿수 도달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앞서서도 그런 얘기 했었죠. 진짜 포모는 2달러 돌파하고 났을 때 그때 진짜 포모가 나올 거고 그게 매수세를 끌어당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시점이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또 했었잖아요. 그래서 존 디튼도 역시 한 10달러까지 내다보고 있는데 세 자릿수는 쉽지 않을걸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세 자릿수 안 가고 한 90달러까지만 가도 좋긴 한 건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렇게 지금 XRP의 어떤 글로벌한 투자자들의 스탠스를 봤을 때 결코 10달러 이후부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빨리 단기간은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XRP 92달러, 92.72달러 전망인데 전 누군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처음 보는 애고 뭐 그냥 자잘한 애요. 개인 분석한 것 같은데 이 친구의 어떤 이런 근거도 없는 거를 크립토 뉴스랜드라는 마이너 크립토 미디어에서 또 기사도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너들한테는 지금 이런 것들도 재료가 되고 있구나.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최근에 우호적인 어떤 판결도 나와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좀 더 소송이 잘 될 것 같은데 결과가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기대감이 꽤나 고조되고 있거나 그런 뉘앙스를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92달러 6월 14일까지 92달러 이건 넌센스입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뭐 요렇게까지 기사화가 되고 있다라는 그 뉘앙스 분위기의 어떤 확산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X 스트리트 이런 보도가 조금 이런 전망이 좀 현실적으로 보이죠. 추가로 25% 폭등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딱 보니까 6월 13일이 이제 힌먼 스피치가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낙관론이 되살아나서 XRP 가격이 지금 시세를 받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전 이거 몰랐거든요. 날짜 까먹고 있었는데 6월 14일 그러니까 2019년 6월 14일에 힌먼이 이더리움 비증권 공개 멘트를 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14일이 힌먼 스피치 이제 5주년이 되는데 하루 전날 힌먼 스피치 SEC 이메일 내용 내부 문건이 공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0.54달러 위에서 종가 마감하는 게 중요하고 그럴 경우에는 0.65달러까지 25% 추가 랠리 목표 설정이 가능하다. 아까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저항 맞고 떨어지면 0.48달러 가능성,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서면 추가적인 랠리 가능성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추가적인 랠리 가능성의 범위를 FX 스트리트는 지금 0.65달러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지금 가격에서 한 25% 정도 이것만 해도 뭐 상당하죠. 특히나 이제 여러 개의 이동평균에 대한 지수 이동평균에 대한 지지를 확인해주고 있고 RSI도 상승하고 있다. 그러니까 매수세가 지금 달라붙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 그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똑같은 얘기입니다. 0.9449달러 아래로 빠질 경우에는 이런 강세 전망은 무효화된다. FX 스트릿이 지금 마이클 반데포페의 분석을 훨씬 더 디테일하게 분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저는 이게 좀 현실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0.55달러 돌파만 잘 해준다라면 뭐 이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0.65달러까지 그러고 나서 아까 다크 디펜더가 얘기한 커벤핸들 패턴 이런 지금 완성 상황 이런 비율 따져봤을 때 0.94달러까지
이게 지금 6월 한 달 안에 벌어진다라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